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윤석열은 대통령 자질이 없다.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죠. 김건희 보면은 뭐 영부인 자질과 자격이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외치는데 절대로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분노했고, 박근혜 탄핵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 상황, 뭐 당시에 여당 야당이 손잡고 박근혜 탄핵이 전개가 됐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땠냐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국민들은 진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나 국민들의 이 민주화 운동은 진심이었는데, 이 정당놈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국민들을 이용해가지고 지네가 덥석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이 김일성 이놈이 행동하는 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주체사상을 만들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우리나라의 정치권 놈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권력 투쟁에만 욕심이 있지 국민의 삶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촛불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표현한 거예요. 이 조선 뉴스, TV조선 뉴스에 보면 문재인이 베이징대 강연에서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같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상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베이징대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한중 두 나라가 함께 일본에 대항한 역사도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러면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시진핑의 집권 2기 핵심 슬로건이죠. 네, 이게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중국을 높은 산봉 우리 대국이라고 표현하고, 이 한국은 이 작은 나라다. 이렇게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네, 이러면서 4대주의적 생각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머릿속에는 이 중국에 대한 중국몽,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터져나왔던 북한 관련 사건들, 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 김정은 만났죠. 네, 이 뉴델리에서도 무엇이 담겼을까 나는 두렵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약탈주의라든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주성을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는 완전히 친미파, 친일파고, 문재인이는 친북파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중국파, 친중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 후에 정권을 잡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집권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면은 더 악해버려요. 악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은 이제 경제부흥 참 잘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나중에는 유신헌법을 통해서 완전히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측근에게 살해당하죠. 이런 사건들 보세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일어나가지고 더 악해잖아. 더 악해. 또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쿠데타로 들어와가지고 더 악한 악행을 저지르죠. 이게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완전히 그 촛불 시위 상황에서 권력을 잡아놓고 더 나쁜 쪽으로 몰고 가니까 결국에는 국힘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국힘의 윤석열이 결국에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이들의 기만술과 기만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고, 왜냐하면은 정치는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죠. 세력들이. 부역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부역자들이 권력의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자기들도 연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어도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김두관이라는 이자 보면은 국민 소환제는 정치 혐오 부르는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대의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이 대신 정치한다라는 것은 기만책입니다. 자기들이 특검족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겠다라는 이 우월 심리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김두관이라는 자가 국민 소환제 이걸 거부하는 거야. 당연히 이자는 국민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나 국민 반환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마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혐오 부르는. 그게 아니라 국민 주권인데, 이건 당연한 국민 주권인데, 그러니까 이 김두관이는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저는 이 김두관이를 앞으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김두관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국민 소환제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정치 혐오를 부르는 마약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만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이재명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아주 큰 주축인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또 당권에 도전하면서 이재명은 의원 특권 제한, 국민 소환제 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윤석열하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만책을 써고 기만수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권력 잡아서 자기 세력들과 자기 이 측근들과 함께 부를 누리는 거, 이게 정치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공적인 추구형이 없어요. 공적 추구형이 아니라 사적 추구형들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처럼 공적 추구형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적 추구형이죠. 사적 추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되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은 뭐냐? 윤석열 탄핵 후에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가야 한다. 윤석열 탄핵 후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가서 국민 주권 국가,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가 있는 그런 국민의 진정한 힘이 살아있는 그러한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권층, 이 귀족, 특권 귀족들, 저 김두관이 같은 그런 자들은 비판하게 되겠죠. 비판하고 국민들이 마약에 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두관이가 정치 혐오 부르는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소환제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프랑스의 삼부회 종교인들 그리고 귀족들 평민들이 삼부회를 조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하고 특권층들은 계속 자기들의 특권만 외치니 평민들이 국민회의를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